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종목 상담을 첫 번째 영상을 촬영했는데, 제가 어제 낮에 혹은 저녁에 영상을 촬영하고 좀 관리를 하다가 잘못 클릭을 해서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영상을 촬영합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죠. 기리기님. 예. 새오늘 문의 주셨는데 어제 영상에 분명히 남겼죠. 제가.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KT 종목을 문의 주셨습니다. 어, 매수 비중과 이제 평단가가 없는 부분이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네. 721선을 만들어 봤어요. 이제 이전에 721선이 저렇게 위의 가격대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거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 정도 거래량은 이제 역대 거래량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보죠. 네, 최근 4년, 5년 만에 첫 번째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로 열어놓고 보면 네, 1200일 열어놓고 봤어요. 이전은 고점에서 내려오는, 그리고 이전에 이제 2018년, 18년 그때 고점, 그리고 최근 2021년 1월 전에 12월 달에 만든 그 고점을 깔끔하게 1, 2, 3 꺾고 그 다음 달, 이번 달에 이제 이번 달 맞나? 네. 월봉을 볼까? 오케이. 월봉을 보죠.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내려오죠, 추세가. 네, 내려오는데 아마 이번 해에 KT는 뭔가 획기적인 뭔가 신사업을 뭔가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컨텐츠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성장 모멘텀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정말 길게 보신다고 보면 3만 원까지는 무조건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3만 원까지 열어놓고 보고 혹은 나중에 KT가 얼마만큼 또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잘 모르는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혹시 가지고 있다고 있으신 거죠? 네, 그러면 3만 원대까지는 보고 한번 매도 익절을 해보자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네. 그냥 너무 무거운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몇 조야? 7조. 그렇게 안 높네.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일단 성격 자체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나셨다고 보면 저는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네, 저는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주말 영상에 제가 또 다른 어떤 내용을 남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컨텐츠를 보시고 중장기로 투자할 종목이라 판단이 되면 그러한 종목으로 이동하는 게 어떨까. 예,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단기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낙폭은 없겠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지지가 나왔고 네, 5일선 이탈 전까지는 홀딩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기로 보면 5일선 이탈 전까지는 홀딩.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프리시전 바이오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평단가도 없고 뭐 향후 공략할 종목이다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 있다 마이너스가 몇 프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만이 제가 좀 더 그래도 디테일한 분석을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프리시전 바이오는 이전에 상장을 하고 네, 공모주죠. 네, 이때 많이 급등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가격대를 이탈해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공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관심 종목이 없는 종목이지만 혹시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손실 구간이라고 보면 좀 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2만 원, 2만 2천 원 이상 이 가격대까지 올라가면 저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했으면 어떨까 하면 어떨까 그렇게 좀 의견 드릴게요. 네, 대웅이죠. 음, 대웅 제가 함께 말씀드릴게요. 65,700원 투자 비중 20%. 제가 그때 설명한 거 다 있거든요. 보세요. 네. 대웅 있죠. 네, 진임 현대차, 명신산업 인프라웨어, 피플팔. 어제 제가 다 본 것들인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웅 보자고요. 설명 다 했는데 어제. 일단 그 평단가가 65,700원. 저 위에 있잖아요. 네, 또 고점에 샀죠, 여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낙주 매매라고 해서 여기에서 21선 근처에 사서 번쩍 2, 3일 혹은 5일 동안 급등하게 되면 작게는 30%, 많게는 50%까지 50%는 아니구나. 네. 그 정도 되네. 네, 그 정도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인데 여기서 매수하지 않고 올라갈 때 사는 거는 정말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름 좋은 이름 이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려와서 뭐 공략 여기 내려와서 공략 가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공략을 한다고 하면 한 번에 큰 수익 줬기 때문에 다시 재차 공략이 가능하겠지만 비중은 그렇게 느려서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MACD가 음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이럴 때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지 말고 추세를 그어놓고 추세 이탈이면 비중 축소, 21선 이탈이게 되면 다시 비중 축소, 일정 적정 비중만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크게 뭐 성장성을 본다고 보면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이 자꾸 안 되네. 네. 전저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또다시 추가적인 하락은 참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떨어지죠. 네. 이래서 내려오는 구간에는 절대 물을 타서는 안 돼요. 이럴 때 매수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관망이에요. 관망. 그리고 비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면 줄일 수가 있는데 일단 적정 비중을 갖고 있는다고 보면 이전 전고점이죠. 여기. 네. 전고점에서 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 올라갔으니까 이제 한 달, 두 달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바이오 종목은 좀 약세니까. 그래서 61선이 꺾일 때가 있어요. 꺾이면서 하반 경직이 그래도 강하게 양봉의 연속이 나오고 5일선 돌파 다시 지지가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망이에요, 저도. 네. 관망이고 비중 그래 크지 않지만 향후 흐름을 봐서 추가를 할지 안 할지는 그때 제가 또 판단할 생각인데 일단 지금은 관망입니다. 네. 그리고 너무 여기 몇 프로예요? 20%죠. 비중 너무 많잖아요. 비중이 많고 샀던 가격들이 이탈하게 되면 바로 비중 축소해야 돼요. 그리고 5% 정도는 다른 데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 현금을 바로 투입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면 하반 경직이 강하게 어떤 보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평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네. 계속 다른 종목에서 열심히 지금 돈을 버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명신산업, 네, 45,000원. 보자고요. 명신산업. 45,000원이면 여기도 꼭지점에 샀죠. 네, 제가 추세를 그었고 한번 평가를 해드린 적 기억이 나는데 일단 지금은 바닥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명신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죠. 네, 미국 전기차 부분에 어떤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거래가 없이 8%까지 내려준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의 의도인 것 같고요. 쭉 내렸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지그재그로 올릴 수 있는 확률은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꺾일 만한 그런 저는 명신산업이라 보고 있지 않거든요. 재료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봉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또 한번 돌파하게 되면 또 한 번에 급등이 있겠지만 한번 돌파하게 될 때는 꼬리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적정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1, 2주 정도를 보내는데 만약에 하반 경직 강하게 아래 하단의 지지선을 잘 지지가 나온다고 보면 추가적인 상승은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신산업 보유해 보시고요. 그리고 비중이 작으시다고 보면 밑에 하단에 라인 있죠. 밑에 라인. 근처가 될 때 거래가 없이 양봉이 나오거나 혹은 이제 MACD가 양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올 때는 비중이 작으면 추가 매수. 그러나 한 종목당 20%, 30% 이상은 위험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인프라웨어. 인프라웨어 3,073원 5%. 감사해요. 예, 저도 감사합니다. 성우산업 한 개만 볼게요. 예. 했어요. 뚫고 올라가서. 들고 가야죠. 들고 가고, 급등주는 5일선 매매예요. 혹은 2, 3일 번쩍하면 올라갈 때마다 10%, 20% 익절하세요. 그냥 들고 가는 거 없습니다. 조금씩 팔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분할 매수가 있으면 분할 매도니까, 급등한 종목도 분할 매도, 항상 수익은 줄 때 나누어서 챙기는 겁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네. 무리하게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자, 3,073원 5%. 여기죠. 제가 또 설명했던데 지그재그로 올라가죠. 인프라웨어가. 네, 제가 한번 공유드렸던 종목인데
쉽사리 그냥 끝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올라갈 때 꼭지에 샀잖아요. 문제는 저는 이제 이전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의견을 드렸고 이제 20% 정도 또 29%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수익 챙기신 분들은 여기 고점을 보고 매도를 하셨겠죠. 여기 5일선 근처. 네. 그래서 매도 챙기신 분들이라고 하면 좋았고 혹은 눌러주면 2, 3일 또 눌러줘서 하단 추세 근접이 나오면 추가 매수, 네, 신규 매수 가능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관련 어떤 뉴스들은 항상 지켜보세요. 인프라웨어. 제가 텔레그램에도 공유를 드렸으니까 그 뉴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6개월간 나온 뉴스, 공략을 하셨던 분, 수익을 챙겼던 분, 혹은 다시 신규로 재진입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여기 추세 하단에 근접할 때 공략을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마디가 보이죠? 급등, 그리고 여기서 급등, 올라갔다가 다시 지그재그로 1파, 2파, 3파가 남아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점수가 같던 가격, 갔던 종목이에요. 엄청 강해요. 두 분 같죠? 상점점. 예. 장난 아닙니다. 3개월 안에 한번 터져요, 이런 종목들은. 예, 이런 종목들은 필히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고 흐름을 보세요. 네. 한 방 터진다니까요. 네. 또 이런 정보 발견하면 또 알려주시고, 네, 알려주시고. 자, 피플바이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고요. 58,000원 매수 있게 제가 그어놨네요. 추세를 이탈하고 이때는 비중 축소가 맞습니다. 추세 이탈하죠. 그럼 비중 축소, 그리고 관망했다가 다시 내려가면 축소.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 안고 가시면 안 돼요. 21선, 61선 계속 이제 데드 크로스 나와가지고 중장기 지금 하락 기조를 크게 나타내고 가고 있는 부분인데, 가지고 있는 것은 좀, 그러니까 비중 전체 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10%라도 덜어야 되고 10%만 가지고 있자. 그리고 3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물탈 생각입니다. 네. 일단 그렇게 판단하신 거면 제가 어떻게 뭐 왈가불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판단입니다. 그래서 피플바이오가 이대로 그냥 끝나지는 않겠지만 거래가 없이 정말 좀 힘든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겠지만 저는 추가 매수를 일단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지켜보시고 만약에 진짜 3만 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 가격대까지는 저는 안 내려갈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병이 밀집되어 있죠.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한번 올라갔다 다시 한번 떨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는 바이오 섹터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한다 하더라도 내려온다. 그리고 MNC가 돌아가려고 하면 또 1, 2주 정도 더 기간 조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이럴 때 또 매수하지 마세요. 네.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가보세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보유 비중 50%, 평단가 5,210원. 비중이 많지 않아요, 지금. 50%면. 너무 많은데요. 예. 많이 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네. 그럼 나중에, 그러니까 평단가 관리가 안 되거든요. 지금, 매수 가격대 다시 보자고요. 5,210원. 네, 약간, 그렇게, 중심선에서 매수했죠. 네, 중심에서 매수를 했겠지만, 일단, 떨어진다. 떨어질 때 축소를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냥 안고 있으면 안 돼요. 21선 이탈, 단기 추세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덜고, 그리고 나머지 하반 경직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죠. 제가 어제 또 추세를 그려놨는데 여기 추세, 즉 121선 타고 스무스블 조정을 잘 보인다고 보면 4,750원대 지지가 잘 나온다고 보면 다시 한번 W자, 작은 W자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가 한번 빵 치는데 그때 박스권이죠. 여기 박스권 5,730원대는 한 번에 돌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하지 마시고 또 뭐 추매하지 마시고 들고 있는 것만 보시되 번쩍한다. 그때는 비중 축소 30% 덜고 20%만 들고 간다. 30%는 다른 좀 우량주 정도 성장 가치주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으로 이동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공업 12,500원 20%. 네, 세종공업 12,500원 20%. 네, 12,500원이면 끝단이잖아요, 여기. 네,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 제가 의견 드렸던 거는 들어가서 한 번 딱 수익 나고 하면 좋았는데 너무 급격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물린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의견 드렸던 거는 시가 포함 시가 이하라고 공략을 드렸는데
일단 타이밍상 굉장히 좀 애매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고점 돌파해서 한 번에 이제 단타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긴 하지만 상황이 갑자기 이제 안 좋아졌죠. 애플카 이슈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일단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손실이라기보다는 뭐 저도 발빠르게 행동하지 못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갈 수 없었던 종목이었고, 또 많은 분들은 또 수익을 챙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갈 때 11,500원, 12,000원도 아니고 저 위에서 좀 샀다는 것은, 그리고 20%를 한 번에 질렀다는 것은 옳지 않았다. 올라갔던 종목은 항상 10% 이하, 5% 분할 매수죠. 5% 두 개 나눠서 봐야 될 그런 종목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죠. 현재에서 한 5% 정도 비중은 손실이니까 다른 자동차 섹터에 투자를 더 하지 마시고 이 종목의 5% 또는 10% 정도를 여기 추세를 제가 그어놨거든요.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해보자. 그리고 현금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는 가능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만들어서 수익을 만들 노력을 해야 돼요. 물려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 하방 경직이 강해 보이는 61선 근처 혹은 121선 근처에서는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W 잡으시죠. 갔다가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올라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려주면 겁내지 말고 추가 매수를 해보자. 그리고 가능한 MACD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돌아가는 상황이죠. 이렇게 돌아갈 때 이럴 때 이제 탁 더 내려와주면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 난 것만 나중에 팔아야 돼요. 30%다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비중 조절해서 확대를 했으니까 비중 축소, 올라가면 매물대 근처, 이전 종고점 지금 11,000원대까지 혹시나 가주면 그때 또 축소를 하고, 지그재그로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트력 I 고점에서 추격해서 걱정이 많아요. 고점에서 추격을 왜 했을까요? 8만원대 거의 끝인 것 같은데요. 끝. 어디 갔어? 8만원이면 끝이죠. 얼마큼 사셨어요? 지금 50%? 안 돼요. 이렇게 매수하시면 큰일 나요. 진짜 안 돼요. 안 돼. 매수를 일단 하셨으니까 일은 벌어졌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거의 조정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죠. 단기 조정은 맞아요. 올라갈 때마다 파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이게 올라갈 때 팔고 올라갈 때 팔고 이렇게 추세를 좀 그어보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올라갈 때 팔고 올라갈 때 팔고 매도를 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재공략을 할 것 같으면 탄탄하게 21선을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이 사무 좀 저도 궁금하긴 해요. 그런데 여기 고점과 여기에 좀 밀집된 다시 한번 1, 2, 3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지그재그로 해서 한 번 더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가 급등을 하게 되면 그때는 비중 축소를 해야 돼요. 이날도 보세요. 지금 77,900원 딱 가잖아요. 좀 더 세요. 이제 근접이 나오면, 내가 샀던 가격대 근접이 나오면 일단 조금은 더 세요. 그리고 뭐 30% 비중만 들고 가든지,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비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한 종목당 비중을 많이 늘려서는 안 됩니다. 행동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뭐 더 살 수도 없고 더 팔 수도 없고, 타이밍을 잃어요. 투자 비중이 워낙 많아지면. 가볍게 가세요. 가볍게. DKT 5G 어디겠어? 왜 이제 어지럽지? 지울게요. 지금 DKT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로 막 이렇게 내려오죠. 이때부터 꺾였잖아요. 고점에서 꺾이고 MACD 꺾이고 쭉 내려오고 추세 이탈되고, 들고 있지 않는다. 추세 이탈, 21선 이탈 들고 있지 않는다. 손실이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이만큼 내려오잖아요. 근데 흐름상 지금 여기에 지지는 또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서 또 지지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전 전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또 한번 찍고 내려왔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제 돌아가는 차트가 나올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한번 돌아갈 때 그때 이전 전고점까지는 가격대가 얼마지? 네, 26,000. 아, 여기는 아니구나. 아, 다 이쪽이네요. 아, 예, 샀던 가격대까지는 갈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1선 내려올 거고 지금 61선도 나중에 또 꺾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돌아가서 좀 올라가게 되면 그때 좀 비중 축소를 좀 하는 게 어떨까요? 네. 어디 갔어? 10%. 아, 고민을 좀 했는데 아니면 여기 하단에서 좀 한 5% 정도 더 사는 거 어때요? 5%. 네. 네. 5%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작으니까. 네. 비중 10%니까 한 5% 정도는 여기에서 이렇게 추세 하단이죠. 사거나 혹은 이제 바로 사지 말고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면 5일선 내려와서 5일선 타고 회복할 때 보이면 확인 매매 그리고 MACD가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약간 올랐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때 보고 투자 비중 5% 정도는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두산인프라코 말씀드렸죠 어제. 네. 자, 2위로는 어제 말씀드린 종목이고 또 새로운 종목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대웅제약. 아, 대웅제약은 말씀 안 드릴까? 같이 보시면 돼요. 대웅제약도 이제 주말에 좀 저는 호재 뉴스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등할 때 절대 쫓아가지 말고 추가 매수 없습니다. 그냥 관망입니다. 네, 대웅제약은 관망이다. 갖고 계신 분은 관망. 그리고 삼청단 제약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관망. 예, 바닥을 좀 찍고 있어요. ST팜은 좀 말씀드린 것 같고. 네. 자. 네페스아크 신규 상장 종목이죠. 이전에 이제 11월 달에 상장을 하고 지금 공략을 하셨네요. 네페스아크 10% 56,000원. 가격대가 지금 여기에서 또 사셨죠. 56,000원이면 이쯤 될 것 같은데 그때 흐름을 보면 추세를 타고 여기에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21선 이탈되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5일선이 꺾여서 내려오죠. 5일선 꺾여서 내려오고 21선 올라가는데 뭔가 여기서 변곡점이야. 예, 변곡점인데 그 전에 언제부터 꺾였어요? MACD가 꺾였죠. 여기서 꺾였죠. 그럴 때는 가능한 정말 사고 싶으시면 조금만 사세요. 10% 말고 5%. 네, 5%만 사고 나중에 내려와 주면 여기에서 흐름 보고 전고점 보시죠. 여기. 네, 고점. 여기 고점과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의 중심. 여기서 지지가 나왔어요. 여기 다시 사는 거예요. 5%. 5% 사고 원래 안 사면 좋겠지. 애매하니까. 애매하니까 좀 지켜보다가 가능한 MACD가 침체권에 떨어지고 여기도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웅덩이에 풍덩 빠지는 그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적정 날짜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황금폭이 만들어졌네요. 5일선 밑에 있고 21선 위에 있고 맞죠? 네, 이럴 때 예, 추가매수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5일선 회복을 지지할 때 추가매수. 그래서 들고 가는 거죠. 추가적인 상승은 예상이 됩니다. 예, 되네요. 네. 나쁘지 않네요. 괜찮아요. 괜찮고 추세 잘 지켜주고 있는 부분. 여기 끝에 그리고 꼬리. 맞죠? 네. 정확하게 추세를 잘 타고 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추세를 그렇다고 보면 근접할 때마다 매수, 여기는 몰랐겠죠? 매수, 그 다음에 어디에요? 관망 혹은 익절. 다시 내려오면 공략을 했으니까 여기서 매수 들고 간다. 깨지면 뭐예요? 깨지면 비중 축소 혹은 손절 혹은 그냥 다 전량 매도. 전량 매도 할 종목은 아니죠. 네, 반도체 관련주니까. 추가적인 우상향의 차트가 예상되는 네페스 아크 혹은 신규로 공략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5일선을 이게 애매하게 가죠.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애매한데 W자로 그린다. 그리고 눌러줘서 여기 47,000 몇백 원 이 정도까지 와주면 공략의 대상으로 잡아도 나쁘지 않은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하죠. 네, 잘 모르는 저도 기업이니까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 비중을 많이 하지 마세요. 신규 상장 종목은 절대 비중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모르니까. 네, 히스토리가 없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 50% 비중 너무 많습니다. 항상. 네.
20% 이하로, 30% 이하로 꼭 조절하세요. 네, 이녹스 보자고요.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지금 평단가가 59,800원이거든요. 네. 비중이 50%예요. 계속 중간에 사신 것 같은데. 그죠? 아이고야. 59,800원 저 위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제 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낙폭이 클 때 이제 중장기로 하셨다고 보면 이럴 때 담아야 되는데 담고 그냥 들고 하는 건데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고점이죠. 네. 돌파를 이제 막 하려고 해요. 맞고 다시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호흡을 가다듬고 한두 달 이내에는 52,000원, 55,000원까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매수한 가격대 평단가까지 가는 것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단 55,000원, 57,000원 여기까지 혹시나 가게 되면 그때 흐름을 보고 비중을 또 축소를 좀 해도 어떨까? 네, 그렇게 좀 의견 좀 드리고 싶어요. 비중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돈이 물려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에. 네. 너무 아쉽잖아요. 네. 꼭 조금 상승하게 되면 근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종목 알체라. 알체라가 수상해요. 지금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VR, AR 뭐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도 하다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잠을 추려야 되는데 또 잠을 못 자면 또 건강이 나빠지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고. 네. 일단은 알체라가 또 네이버 또 관련 회사죠. 또 네이버 채트라고 해서 제페토라고 해서 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추가적으로 이제 뉴스가 이제 가시화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종목을 제가 한번 또 언급드렸죠. 네, 또 두 번 언급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체라는 AI 어떤 뭐 기술 집약된 어떤 뭐 특정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아직 뭐 100% 기본적인 분석을 제가 뭘 그렇게 하는 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알체라 자체가. 네. 어떤 4차 산업 어떤 혁명이라고 말하면 좀 애매한데 어떤 그런 기술 집약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상현실이든 혹은 뭐죠 AI 기반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더 시장성에서 부각이 돼 있죠. 나중에 자율주행과 또 어떻게 접목이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연관성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일단 찍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4만원대 매수했다고 보면 이럴 때 추가 매수를 해야죠. 이제 10% 들고 있죠. 그리고 중장기로 본다고 보면 땡큐 한다. 왜 땡큐 하죠? 내려와 주잖아. 여기 추세를. 맞죠? 고점, 저점 계속 타고 내려오는데 언제 뚫었어요? 언제? 기법대로 하세요. 언제? 이때. 2월 10일 날 쭉 뚫어준다. 이때 추매. 예. 추매를 해야죠. 추가 매수. 그리고 들고 간다. 언제까지? 21선 이탈 전까지 그냥 긁고 가보자. 예. 제발 이렇게 탁 갔다가 뭐 상한가 한 방 팍 나오면 좋겠다. 상한가 한 방. 알체라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제가 또 기대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은 이제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응원 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비중이 작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내려준다. 분할 매수로 조금씩 모아 가보는 전략이 어떨까? 알체라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고 사이언스 11,350원 태고 사이언스 비중 15% 11,350원 얼마지? 이 정도 되네요. 이렇게. 꼭지네. 예, 여기 사셨네. 여기서 올라갈 때 올라가면 파시지. 721선 처음 그게 맞고 내려와서 또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분봉 흐름을 보고 바로 매도해요. 이렇게 722선 뚫고 올라가죠. 뚫고 올라가면 땡큐하고 보고 있다가 다시 721선 이탈하려고 같으면 바로 시장가 매도예요. 시장가. 예. 맞아요. 예, 호가창 받치지 말고 저는 무조건 거의 급등주는 시장가로 합니다. 호가 잔량을 보고 하겠지만 분할로 시장가. 네. 수익 책임 좋은데 지금 못 그랬으니까
네, 안타깝지만 일단 추세 이탈했죠. 내려온 부분이겠지만 계단식 하락이 될지 하락이 되면 어디까지 내려올지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지켜야 돼요. 여기를 지키지 못하면 계속적인 하락이 나와요. 네, 일단 지키기를 좀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평선의 밀집이 나온 건 좋은데 가능한 여기서 돌려야 돼요. 이게 돌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내려오면 이게 끝이 또 어딜지 모르거든요. 네, 지지 라인이 없어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를 꼭 지키기를 또 저는 응원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킬 것 같긴 해요. 큰 악재가 없으면. 네. 지켰다가 다시 한번 지켜 세워 올릴 확률도 좀 높아 보이네요. 수급은 특별한 어떤 매도의 흔적은 없고요. 네. 태국 사이언스 어떤 재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종목은 예, 좀 애매합니다. 시선 델타 테크 11,000원 10%. 11,000원이면 이때 매수하신 거죠. 10%면 제가 봐서는 좀 시간을 두고 MACD가 양으로 전환되기, 이게 음의 기운이 봉우리가 아주 얇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얇아지죠. 이때 얇아지죠. 예, 이때. 예. 그리고 얇아지는 경우 그때 한 5% 정도는 더 추가 매수가 어떨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5일선 타고 21선이 좀 꺾여 내려왔다가 9,500원대 혹은 지금 9,900원대인데 지지가 나온다고 보면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달 이렇게 팍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한 달 정도 행보하고 있는데 한 두 달 이내는 한 번 더 좀 중단기로 보세요. 너무 급하게 보지 말고 샀는데 또 떨어진다. 아이고 샀는데 안 간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식 투자 가끔은 이렇게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야 돼요. 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3개월 만에 막 올라갔죠. 제가 이때 처음에 설명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예. 그래서 또 기다리다 보면 네, 한 방 터진다고요. 이게 이만큼 또 올라가거든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다가 돌파하고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재료가 좋아요. 지금 재료가 좋고 LG화학이나 LG전자와 이제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 네, 전장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네, 좀 잘 보고 있자고요.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네. 명칭산업 말씀드렸고요. 네, 코미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안 드렸나? 잠깐만. 네, 코미팜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네, 일단 추가로 설명할게요. 12,200원. 이때 매수를 하셨는데 코미팜 같은 종목은 이제 공략하지 마시고, 왜냐면 우하향의 추세를 계속 내려가고 있죠. 줄줄줄 내려간 종목 있죠. 이렇게 너무 장기간, 예, 장기간 차트를 보세요. 치켜 올렸다가 계속 내려가죠. 그리고 그 저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면 갑자기 장중에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 그대로 칼 손절, 칼 익절하고 종목 교체. 네, 매매하지 않습니다. 네,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네, 잘 하지 않습니다. 항상 저점을 올려가는 종목을 확인한다. 저점을 계속 내려가는 종목이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세요. 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전 차트가 애매하거나 이쁘지 않으면, 매력적이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엔젠바이오 10% 3만원. 제가 저번주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엔젠바이오 맞죠? 네. 10%고 3만원이면 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하다. 그런데 재료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보세요. 엔젠바이오가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고, 지금은 바닥권을 다져가는 느낌입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최근에 또 이날 또 11%까지 올라갔네요.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보면 다 지그재그로 여기서 좀 기간 조절 보내고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중을 지금 개인의 판단이에요. 5%를 더 늘릴지. 왜냐면 평단가가 낮춰야 되니까 3만원 너무 높거든요. 지금 높아서 또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그런 시기가 한 번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잘 저점 확인을 보고 추가 매수 5% 정도 괜찮은데 이제 개인의 판단입니다. 네, 잘 또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리지 마시고요. 네. 넵튠까지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넵튠 27,500원, 시드머니 30% 정도 담고 있고. 오케이. 네, 상장 이슈는 있겠죠. 네, 있는데
너무 중장기로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슈가 있는 것들은 단기예요, 단기. 단기로만 보세요. 네. 넵튠 27,500원. 가격대는 일단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중심 가격대죠. 그런데 가능한 매수 가격대를 이렇게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에너지가 한 번은 모일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투자비 30%면 공격적인 베팅이고 재료가 좋으니까 일단은 박스권으로 들고 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네, 이평선의 밀집이 만들어졌고, 뭐죠? 5일선이 다시 여기 돌파했죠. 돌파하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4%대까지 또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는 비중만 또 추가 확대를 하지 마시고 여기 정고점을 돌파할 기대를 가지고 들고 가보자. 네. 그리고 이전 정고점 돌파하게 되면 한 번에 또 이제 흐름, 뭐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재료가 한번 터져야 되겠죠. 터지면서 완전 터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대감 나타내는 뭐 뉴스들이 한두 개 나와요.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쫙 올릴 거예요. 네, 쫙 올리게 될 때 그때 익절을 하고 네, 빠져나온 전략. 네, 분명히 익절 하셔야 돼요. 그냥 있으면 또 확 내려오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전저점을 뭐 3개월이 걸리는 시간이겠지만 올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넵튠. 차트 흐름은 양호해요. 이제 박스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튈 것 같긴 하네요. 네, 튈 것 같네. 아니면 뭐 재료에 따라 다르겠죠. 재료에 따라 그 시기를 보고 크래프톤 상장 이슈. 오케이. 게임 관련주가 이번 해도 좋은 흐름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그냥 기존의 게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집중해서 집중해서 말한 건 아니시겠지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시죠? 메타버스 관련해서 네. 꾸준하게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드린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캔들의 위치, 그리고 깊이, 그리고 추세 라인을 보고 일단 심플러의 시선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제가 나머지 종목들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 못 봐드리게 되면 일단 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또 일단 어쨌든 다음 주 전략도 제가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양해 말씀드리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기법적인 내용들 학습을 열심히 하시고요. 투자에 직접적으로 실전 매매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 네.